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단원 물질과 규칙성에서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기출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 문제 21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 가까이에 자석을 A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 검유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더 빠르게 했다 밑줄. 속력을 올려주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폭이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더 빠르게가 폭인 거 기억해주세요. 니은 자석을 B방향으로, B방향 보니까 A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코일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석을 B방향으로 움직이면 방향을 바꾸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늘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반대인 왼쪽인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B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면 그러면 검유계 바늘이 즉 전류의 방향이니까 전류의 방향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디귿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했다 밑줄. 가만히 있는다는 뜻은 자기장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즉 여기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도전류는 0이죠.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22번 그림과 같이 자전거 발전기로 충전 중인 휴대전화의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다. 페달이 돌아갈 때 발전기의 자석이 회전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죄송해요. 자고 일어난 지 거의 이제 16시간이 다 되어가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석이 돌아가면서 주변 코일 주위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석이 돌아가는 거죠. 따라서 각각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들이 변화시키고 있는 거라서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맞고요. 니은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 틀렸죠?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아니죠? 스피커는 전기 신호가 소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23번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 A 또는 B를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의 입구까지 접근시키면서 유도 전류의 최대값을 측정한다. 이때 자석의 세기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A와 B의 속력이 동일한데요. 자석의 세기가 A보다 B가 더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나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자석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B자석으로 했을 때 속도를 올렸어요. 속력을 높였어요. 그럼 시간분의 자기장의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다의 전류가 더 많이 유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자, 24번.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한 채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다. 자석이 점 P에 도달하는 순간 검유계의 눈금을 관찰한다. 그림이 누락됐는데 그림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자, 가에서 어떤 것을 했더니 가에서 어떤 거를 해서 나를 반복한 결과가 다래요.
자, 그러면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와 다를 보시면 나는 왼쪽이고요. 다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죠? 죄송해요. 자, 왼쪽입니다. 그랬을 때 폭을 한번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왼쪽의 전류의 세기가 오른쪽의 다의 결과보다 더 세졌네. 자, 그러면 나에서 다로 바뀐 거란 뜻은 뭐가 바뀐 거예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한데 전류의 세기가,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언제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감소할까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면은 기억, 가의 속력을 감소시켰을 때 맞고요. 니은, 자석의 극만 반대로 바꿨다. 자석의 극을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디귿, 코일의 가문수만 두 배로 바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일의 가문수는요, 바로 유도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문수가 두 배로 바뀌게 되면은 코일의 세기는 증가하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그림은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이 답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석을 코일에 접근시키면 코일의 전류가 유도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만 변화시켜서 코일에 더 큰 전류가 유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교사의 질문은 코일에 더 큰 전류가 유도되게 해라. 즉, 유도 전류가 세기가 증가하세요. 다만 방향은 안 바뀌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세기를 올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기억. 자석을 더 느리게 접근시킨다. 느리게 접근시키면 자기장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게 돼서 전류의 세기는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더 빠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더 많이 감긴 코일을 사용해요. 자, 위에서 나왔다시피 코일의 가문수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더 많이 감긴 코일을 사용해야 돼요. 디귿, 자성이 더 약한 자석을 사용해야 돼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엔 전력 수송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변전소에서 저항값이 같은, 저항값이 같은 했다. 밑줄. 저항값이 같아요. 똑같은 R이라는 얘기예요. 송전선 A, B를 통해 각각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와 2I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식을 외웠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손실 전력은, R이 아니라 P죠.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저항 R 곱하기 전류 I의 제곱이라고요. 이때 위에서 말했다시피 저항 R은 똑같은 동일한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손실 전력은 무엇에 비례합니까? 전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류가 1대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손실 전력은 몇 대 몇일까요? 1의 제곱 대 2의 제곱이니까 1대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7번 그림은 실시간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파악하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지능형 전력망에 의해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실시간으로 수요를 파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래 표에서 낮과 밤 중에 공급 전력이 더 많은 것은 낮인가요? 밤인가요? 바로 밤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낮보다 밤에 더 많이 사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낮과 밤의 변전소의 공급 전력과 송전 전압,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은 지금 현재 송전선은 어쨌든 낮이던 밤이던 동일해요. 그럼 같은 송전선이면 무엇이 동일하다? 바로 저항값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공급 전력이 P0였다가 2P0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처음 제공해주는 송전 전압은 둘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0, V0 요 관계식을 한번 써보면 공급 전력은 P0는 이제 송전 전압인 V0 곱하기 전류 I가 흐른다고 해봅시다. 우리 이거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이 P0를 공급할 때는 송전 전압이 똑같이 V0니까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바로 전류의 세기가 2I0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랑 동일해지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손실 전력은 뭐 곱하기 뭐? 저항 R 곱하기 전류 I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저항값은 같아요. 그렇다면 손실 전력은 전류 I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류는 I0 대 2I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 전력은 몇 배로 변하는 거죠? 바로 4배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낮에서 밤으로 손실 전력은 몇 배가 된다고요? 4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곱하기 4 하면 0.2P0가 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기억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낮이 밤보다 적다. 그러니까 밤에 더 많이 공급해 주는 겁니다.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낮과 밤에 동일하다. 들렸죠? 밤에 2배로 흐르게 됩니다. 기억은 0.2P0라고 우리가 구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그림 가와 같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변전소와 송전선을 통해 가정으로 공급된다. 그림 나는 변전소에서 동일한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변전소의 송전 전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정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지금 손실 전력이 V일 때와 2V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은 V일 때는 P0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V로 늘어났을 때는 P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손실 전력은 저항 R 곱하기 전류의 제곱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공급되는 전력에서 송전 전압이죠. 여기다 송전이라고 쓸게요. 송전 전압 곱하기 I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아래 이 주황색 식을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손실 전력은 저항 곱하기 송전 전압 분의 공급 전력의 제곱이구나 라고 바꿀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학습지에서 배웠다시피 송전 전압이 지금 현재 2배로 증가하게 되면은 손실 전력은 몇 배로 감소하게 된다? 즉 4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은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P는 얼마예요? 4분의 P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그래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요 공식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바로 2배니까 4분의 1배구나 라고 문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바로 문제를 접근하면은 기억, 송전선에서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손실 전력이 발생한다. 입니다. 이 열에너지가 왜 발생한다고요? 왜 전환된다고요? 바로 송전선에는 저항이 있으니까요. 니은, 가정에서 공급받는 전력은 송전 전압이 EV일 때가 V일 때보다 크다. 송전 전압이 EV로 2배로 증가하면 손실되는 양이 4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공급받는 전력이 최대한 보존되는 것이 EV일 때죠. 그렇기 때문에 EV일 때가 V일 때보다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P0 4분의 1, P0는 4P. 이거 구했죠? P는 4분의 1, P0이기 때문에 4 곱했을 때 똑같이 P0가 나옵니다. 자, 정답은 5번. 29번. 다음은 송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 우리는 이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공급 전력은 송전 전압 곱하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 송전 전압을 높여버리면 이때 공급 전력이 일정하니까 전류의 세기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감소하고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손실 전력은 자, 이때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때 저항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전류가 감소하니까 손실 전력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합니다.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 송전선의 저항값이 어떨수록 손실 전력이 커질까요? 손실 전력이 크려면 이번에는 저항값이 커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할수록입니다. 클수록 뭐 등등 다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30번. 표는 변전소에서 야간과 주간에 각각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 전력, 송전 전압,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손실 전력을 비교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앞에 있는 문제와 거의 동일한데요. 지금 현재 송전 전력이 야간과 주간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낮과 밤 차이기 때문에 같은 송전선을 쓸까요? 아니면 다른 송전선을 쓸까요? 같은 송전선을 쓰겠죠? 즉 여기서 송전선에 자 쓰세요. 송전선의 저항값은 동일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송전 전력 한번 P라고 놨을 때 이때 송전 전압은 V라고 해봅시다. 그때 흐르는 전류의 값을 우리는 I라고 놓을게요. 그렇다면 낮에 주간에는 3P만큼 제공을 하고 송전 전압도 똑같이 V예요. 그러면 송전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3I로 몇 배가 됩니까? 3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야 됩니다. 손실 전력은 아이고 자꾸 R이라고 써. 손실 전력은 전류의 세기에 어떻게 된다? 제곱에 비례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전류가 1대 3이죠? 그러면 손실 전력은 1대 9가 됩니다. 그래서 P1 대 P2는 1대 9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금 손실 전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았고요. 이때 변압기에 사용되는 것을 마찬가지로 또 공부를 해볼게요. 전력 수송 과정에 변압기 되게 중요합니다. 31번. 그림은 철심, 교류 전원이 연결된 1차 코일, 저항이 연결된 2차 코일로 구성된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0일 때 1차 코일의 가문수 N1과 2차 코일의 가문수 N2에 따른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문제에 거의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N1과 N2가 있죠?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그러면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V0래요. 2차 코일은요? 2V0래요. 다시 얘기를 하면은 1차 코일의 가문수 대 2차 코일의 가문수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대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 외우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가문수에 비례하게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기억은 2 대 5이기 때문에 얼마? 2분의 5, 2.5 V0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 대 300 대 몇 하면 3배가 될까요? 1 대 3이 되어야 되겠지? 그러면 300의 3배면 900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의 정답은 900이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공식만 외우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그림은 휴대전화 충전기 내부에 있는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다. 변압기 1차 코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200V, 5V이다. 자, 지금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제공해줬어요. 몇 대 몇일까요? 아하, 여기 대 1차 코일 대 2차 코일의 가문수는 220대 5니까 44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다를까요? 같겠죠? 다시 표현하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전기 에너지인 전력은 동일하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전력 어떻게 구하지? 바로 이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 전력인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 I1은 2차 코일에도 똑같겠구나. 그래서 2차 코일에 5V 곱하기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같겠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I1 대 I2 바로 구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해요? I1 대 I2는 5V 대 220V. 그래서 44분의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33번 그림 가완하는 동일한 저항을 각각 전압이 220V인 교류 전원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변압기를 이용하여 전압이 110V인 교류 전원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I구나. 가와 나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다 형광펜. 가와 나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같다가 핵심 키워드예요. 즉, 가에 사용되는 저항이 똑같이 R이라고 놨을 때 저항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저항 R 곱하기 전류의 제곱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나에 있는 저항에서도 소비되는 전력은 R 곱하기 I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I이려면 2차 코일에 걸려야 되는 전압은 얼마이다? 바로 똑같이 220V여야 된다.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220V구나. 그럼 우린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1차 코일 대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를 또 알 수가 있겠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압의 비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10대 220이니까 1대 2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전류의 세기와 코일의 가문수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전류의 세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 변압기 안쪽을 통과하는 전기 에너지는 손실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코일에 제공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은 1차 코일에 제공되는 전기 에너지와 같습니다.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는 전력이기 때문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제공되는 전력의 양은 동일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좀 전에 했다시피 공급되는 전력은 같으니까 2차 코일에서 220V 곱하기 I라고 했었어.
그러면 1차 코일에서는 110V 곱하기 1차 코일인 거죠. 전류 I. 그럼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얼마입니까? 2I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여기 또 깨지네요. 용량이 너무 큰가 봐요. 그림은 전압을 220V에서 11V로 바꾸는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는 각각 N1과 N2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N1과 N2의 B는 가뿐하게 구할 수 있죠? 몇 대 몇입니까? 220대 11이니까 몇 대 몇? 20대 1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20대 1의 비율에 맞추어서 설정된 값을 고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20대 1이라고 했어요. 1차 코일이 훨씬 커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코일 4,000? 말이 안 되죠. 그러면 2차 코일은 10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20이 돼야 되고 20대 1이 돼야 돼. 그러면 3번 4,000 대 200 맞고요. 똑같이 여기도 200, 200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발전 문제들을 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다음은 핵발전소를 견학한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핵발전소는 뭐와 같은 핵연료를 사용한대요. 핵연료는 무엇이죠? 우라늄이죠. 우라늄 235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증기로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 과정에서 이때 무엇이 발생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방사선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는 핵 발전에 대한 내용을 알고만 있으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가 태양광 발전 볼게요. 그림은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 전지에 대한 학생 A, B, C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아까 기억을 조금 되새겨서 이 태양 전지는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다이오드요. 다이오드는 PN 접합 다이오드죠. 다시 표현하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태양 전지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태양 전지는 다이렉트로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A 틀렸고요. 태양 전지의 면적이 넓을수록 발전량이 증가합니다. 왜요? 면적이 넓으면 빛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그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량이 증가하는 거죠. 태양 전지의 발전량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여름에는 햇빛이 쨍쨍하니까 많이 만들 수 있고 겨울에는 햇빛이 좀 적으니까 적게 만들 수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37번 그림 가는 태양광 발전 방식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우리나라 연평균 1일 일사량 분포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 B지역과 A지역이 있네요. 어디가 일사량이 더 많습니까? 다시 표현하면 어디가 햇빛이 더 많이 쨍쨍 비친다는 뜻인가요? 바로 B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B가 A보다 햇빛이 더 많이 비추는 곳이구나. 자, 그러면 문제 넘어가면 기억, 가에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태양광 패널, 태양 전지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요. 니은, 가의 발전량은 하루 종일 일정하다? 아니죠. 한낮이 제일 잘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안 껴야 돼요. 디귿, 1년 동안의 태양광 발전 가능량은 A보다 B에서 많다. 당연하죠. 1년 동안 햇빛이 더 많이 비추는 곳에서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8번 그림은 태양전지에 연결된 전동기로 작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태양전지에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 당연한 말을 하고 있군요. 자, B. 태양전지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 아니라고 했었어요. 다이렉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동기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으로 작동돼. 맞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우리 전동기의 원리 배웠었습니다. 살짝 내년 물리 할 친구들을 위해서 살짝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자,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N극이 있다고 해보고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S극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이때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다음과 같이 놓아서 얘를 회전시킵니다. 돌아라. 자, 이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코일은 힘을 받게 되어서 전자기력을 받아서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도는 거죠. 즉,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전동기의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전동기의 원리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39번. 그림은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드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반응을 줄여서 무슨 반응이라고 하죠?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때 에너지가 발생해요. 자, 이 에너지 왜 발생한다고 했었죠? 바로 질량 결손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했었죠. 질량이 줄어들어요. 즉, 질량 결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스몰 m,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라지 m인데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의 질량이 반응 후에 헬륨 원자핵의 질량보다 크다는 것이 바로 이 질량 결손의 내용입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가도록 할게요. 기억, 수소 핵 융합 반응은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난다? 아닙니다. 태양의 표면에는 온도가 낮아서 생기는 흑점이 있다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죠? 바로 이 태양의 표면이 아닌 중심부에서 일어납니다. 중심부가 훨씬 더 고온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플라즈마 형태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4m이 더 크다고 했었고요. 태양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일부는 복사 에너지의 형태. 자, 이 복사 에너지는 다시 바꿔 표현하면 열 에너지라고 했었죠. 복사 에너지, 열 에너지의 형태로 지구에 전달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2가지의 에너지 형태로 지구에 전달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빛 에너지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열 에너지입니다. 보통 이 빛 에너지는 바로 광합성에 쓰이거나 혹은 태양광 패널에 바로 접촉하면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배웠고요. 이 열 에너지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대기에 있는 수증기에 흡수하게 되면은 바로 기상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40번 그림 가는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변할 때 태양 에너지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는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게 바로 문제로 나왔네요.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질량이 큰 게 질량 결손의 질량 결손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죠. 따라서 이 질량 차이가 바로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했습니다. 나에서 물이 수증기가 될 때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다? 맞습니다.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상태 변화하는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디귿, 비가 내릴 때 떨어지는 빗방울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할까요? 떨어지는데? 위치가 낮아지는데? 그래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1번, 다음은 학생이 태양 에너지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태양 에너지의 생성, 기억,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반응, 즉 수소 핵 융합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데요. 이때 이 에너지는 바로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질량 결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 에너지는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떤 에너지도 있다고 했었죠? 빛 에너지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열 에너지 혹은 빛 에너지 형태로 지구에 전달하게 되는데 빛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열 에너지는 다양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데 기상현상이 되어서 물이 댐에 가득히 고여서 댐 수력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바람이 불어서 풍력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가는 다양한 발전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억은 핵 융합 반응이다. 맞고요. 니은은 빛 에너지다. 맞고요.
디귿, 풍력 발전은 디귿으로 적절하다. 열 에너지가 기상현상을 일으켜서 그 기상현상에 의한 풍력 발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42번. 그림은 태양 에너지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또 그림이 살짝 깨지네요, 여러분. 되라. 깨지지 마라. 원래 그런가? 원래 좀 깨졌네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발생해. 이게 바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질량 결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학생이 맞고요. 두 번째, 광합성 과정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인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거죠? 맞습니다. 대기의 순환은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발생해. 맞습니다. 이 태양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각각 저장되는 양이 다르죠? 그래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기가 순환하는 거죠. 대기와 해수가 순환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3번. 그림 가나는 각각 핵발전, 화력발전을 나타낸 것이다. 자, 교과서 보시면은 학습지 33쪽 쪽을 보시면은요. 이제 핵발전과 화력발전 비교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33쪽입니다. 학습지 33쪽에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는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한다. 맞죠? 우라늄의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태양에서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핵 발전에서는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다. 아니에요. 화석연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우디 화이팅!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했고요. 얘네들은 기말고사 때 나올 거예요. 디귿, 가하나에서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에너지 전환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33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공통점이라고 분명히 배웠어요. 정답은 4번. 44번. 조금 깨졌다. 됐다. 자, 표는 발전 방식 A, B, C에 대한 자료이다. A, B, C는 각각 화력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중 하나이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 자, 이용 안 하는 것은 무엇이죠? 화력이죠? 그래서 B가 화력 발전 너구나. 자,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발전은 태양광 발전이죠. 그리고 남은 것은 바로 풍력 발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해야 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하니? 아니요. 였고요. 두 번째, 전자기 유도 법칙 이용하니? 아니요. 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기억. A는 태양광 발전이다. 맞습니다. B는 발전 과정에서 터빈을 돌린다. 맞고요. 화력이랑 풍력 둘 다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태양광만 돌리지 않습니다. 돌리지 않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C는 발전량은 날씨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풍력 발전이 날씨에 관계없이 일정한가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되죠?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씨에 관계없이 일정한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화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림은 가는 핵 발전소의 모습을, 나는 손잡이를 돌려 발전하는 간이 발전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그림들 앞에서 봤던 거죠. 그리고 요거 하나 복습을 좀 해볼까? 자, 이렇게 봉처럼 생겼네. 이걸 뭐라고 한다? 제어봉. 그럼 아래쪽은 뭐라고요? 감속재. 외우라고 했었죠? 자, 꼭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나의 발전 과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에서는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한다. 단점이라고 했었습니다. 단점. 두 번째, 가의 원자로에선 핵융합? 핵융합 아니죠. 우라늄 235에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디귿, 가와나에서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의 전환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림은 수력발전과 핵발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수력발전은 우선 물이 높은 곳에 위치하잖아요. 그럼 무슨 에너지를 갖는다?
위치 에너지를 갖겠죠. 반면에 핵 발전은 처음에 이 핵이잖아요. 핵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핵입니다. 그래서 얘는 각각 물이 낙하하던 아니면 핵 에너지를 써서 핵 분열이 일어나서 열 에너지로 발생해서 증기를 만들던 어쨌든 터빈을 돌려요. 돌린다는 뜻은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가 되는 것이어서 우리는 전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탄소 중립에 대한 글이다. 기억.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하였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다양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중 하나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으로 에너지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을 주로 사용하는 발전 방식은 화력발전이죠. 화석연료. 네, 제가 정답을 다 알려드렸네요. 죄송해요. 자,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발전은 화력발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화석연료는 화학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에너지의 형태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니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서 바로 전기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디귿,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아니죠. 디귿은 태양광은 그냥 빛을 바로 전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발전 방법이란 전력 수송 이쪽 부분 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요번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결과도 잘 받길 바랍니다. 1번부터 8번 화이팅!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